보통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아유 저러다가 말겠지 라고 하는데 트럼프는 저러다가 진짜 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내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올라갈 수도 있다. 상저하고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상저 하저가 되면 저는 정말 내린 마련의 기회가 아닐까. 우리 김현만 소장님, 네. 올해 부동산 흐름 전망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금리 동결 뉴스가 있었어요. 저도 쇼킹. 내려줄 거니 9월 달에도 한번 못 내려서 선제 공격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제 상황도 안 좋고 환율도 올라가고 하니까 내려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사실 내릴 줄 알았거든요. 0.25. 맞아요. 설사 미국이 동결했더라도 우리가 먼저 선제 대응을 좀 해야 된다. 한국은행의 기조가 있었잖아요.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각하다. 맞습니다. 작년 2024년만 하더라도 이제 서울 집값 때문에 못 내린다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집값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설사 미국이 못 내리더라도 지금 기준금리 차이가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0.25 못 내리면 앞으로 더 내리기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첫 금통위에서 당연히 0.25 인하를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방송에서도 저도 0.25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거짓말장이 돼버렸고 제 예상과 다르게 좀 당황하게 되는데, 우리는 항상 예상을 하게 되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좀 당황하고 불안해하게 되거든요. 일단 심리적으로 본다면 이게 좀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가면 도대체 올해 한국은행 기준금리 몇 번 내릴까? 내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극단적인 불안한 마음까지도 들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또 미국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불확실성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국내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 미국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인데, 사실상 국내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떻게든 시간이 저는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미국인데, 미국이 작년 12월 초만 하더라도 뭐 시원하게 내릴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이야기는 미국도 2025년 올해 두 번 정도, 또 게다가 또 그 관련 인사들을 다 물갈이를 하겠다라는 뉴스 물갈이도 하고 심지어는 올라갈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2025년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을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월천대사도 마찬가지고 아마 대부분 전문가들이 상저하고 이야기 아마 많이 했을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반대로 얘기했는데. 반대로 얘기했어요. 상저하고의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상저하고라는 게 의미가 이제 상반기는 거래량이 좀 내려가고 맞습니다. 좀 안정을 찾다가 하반기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반등을 한다라는 의미였는데, 물론 근거는 있죠. 근거가 뭐냐면 2026년부터 이제 서울의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거의 뭐 10,000호가 안 나올 정도로 2026년, 2027년, 제가 볼 때는 2028년까지도 갑니다. 왜? 올해 분양 물량이 또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분양 물량,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수도 있는데, 전세 가율이 올라가잖아요. 우리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서울이 전세 가율이 지금 한 54% 정도 되는데, 과거에도 2011년도에도 서울 전세 가율이 53%였는데 2016년으로 가니까 71%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전세 가율이 올라가게 되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린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하반기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전제 조건이 기준금리가 좀 내려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3번 정도. 네. 그래서 전제 조건이 기준금리 3번 정도 내리고 정치 불확실성이 상반기에 제거가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인데, 정치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기준금리가 3번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1번이라도 되면 다행이다라는 이제 불안한 마음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이게 며칠 전에 발표됐었던 미국의 고용지수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또 그런 우려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미국은 왜 좋은 거야? 도대체 미국 왜 이렇게 견고한 겁니까? 견고하고 더 문제가 이제 미국 트럼프의 주요 정책들인데, 트럼프 정책이 이제 관세 정책, 감세 정책, 이주자들 막는 정책인데, 이 세 가지 정책의 공통점이 모두 다 물가를 올리는 정책이고, 물가가 올라가면 과연 미국이 기준금리 내릴 수 있겠는가? 보통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아유 저러다가 말겠지 라고 하는데, 트럼프는 저러다가 진짜 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기준금리 내리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상저하고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저 하저가 될 수도 있다. 저는 불안한 마음. 상저 하저의 확률이 처음보다는 더 올라갔다라고 생각하고요. 상저 하저의 문제는 뭐냐면, 상저보다 하저가 더 내려올 수도 있겠다. 왜? 우리 모두 하고를 기대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대감, 예상이 깨어지는 순간 투자 심리들은 또 많이 위축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거래량이 줄어들고 일시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서서도 우리가 2026년에 이제부터 한 3년 정도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들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만약에 상저 하저가 되면 저는 정말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아닐까. 이게 우리가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무서워서 공포에 떨 게 아니라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이때 기회를 저는 오히려 잡아야 된다. 처음에는 저는 상저의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자금력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상저에 잡아도 되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하저가 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서울 집값에 영향을 주는 재정비 물량 같은 경우는 서울 시장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요. 네. 거기에 비해서도 정말 요즘에 밀어내기로 매달 막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승인됐다, 뭐 통과됐다 이렇게. 근데 그게 나온다고 해서 그게 바로 입주 물량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 나오더라도 최소 10년? 뭐 길면 1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기 신도시만 보더라도 손도 쥐고 지정이 된 거는 좋아요. 좋은데 과연 그게 언제? 얼마나 27년? 빨리 나올까? 2027년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국토부 회의 가서도 물어보니까 이제 자기들도 웃죠. 일부 단지는 뭐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말이 되지 않고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지금 또 이제 벌써부터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분당 양지마을 손도지구 지정이 됐는데 어떤 분쟁이 생기냐면 이게 통합단지잖아요. 순회역을 끼고 이제 단지가 4개가 있는데 역 가까이 살고 있는 분들은 내 자리를 고수하고 싶겠죠. 나는 이 자리 그대로 다시 받아야 돼. 다른 단지에 있는 분들은 무슨 소리야. 통합을 해서 추첨을 해서 다시 동호수 배정 받아야 돼. 지금부터 이제 벌써 또 부딪히기 시작을 했거든요. 산 넘어 산이다. 돈 얘기, 분담금 얘기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돈 얘기 나오면 아마 엄청난 분쟁이 생길 맞습니다. 것 같은데 용적률이 적은 단지가 아니면 사실 분담금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도 근데 통합이니까 벌써부터 자리 싸움 가지고 이 난리인데 돈 문제까지 나오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부는 노력을 했지만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를 들으면 사실 와닿진 않으시겠지만 그 공급량, 그러니까 입주 물량에 나중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사실 매매 시장보다도 더 걱정되는 것이 이제 올해 하반기 전세 시장인데요.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시기랑 맞물리기 때문이에요. 이 전세 시장도 좀 구독자분들한테 좀 전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세 올라가죠. 최근에 통계를 보게 되면 전세 시장이 안정됐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원 주간 통계를 보면 안정됐는데 왜 서울이 전세가 아파트가 안정되게 나오냐면 상반기 입주 물량이 제법 많아. 강동구에 둔천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12,000세대, 이문희경, 휴경도 있고 뭐 강남 쪽에 메이플자이도 있고 또 서울은 아니지만 광명에도 사실 광명에도 있고 그러면 자 올림픽파크 포레온만 보더라도 앞서서 제가 올림픽파크 포레온 매매, 전세 모두 강세라고 했는데 맞아요. 자 주인들이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입주를 해요. 그러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전세를 줘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데 이 효과가 제가 볼 때는 상반기 지나가면 이제 거의 끝납니다. 그럼 하반기부터 아파트 전세 가격 올라갈 일만 남았고요. 2026년 되면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시장의 수요자들은 알죠. 불안하죠. 그러면 전세 가격이 이제 하반기부터 굉장한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에는 시차를 두고 그게 2026년이 될지 2027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저는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역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좀 걱정 많이. 월세 폭등이 해라는 얘기까지 지금 월세 나오고 지금 있어요. 폭등하고 있고요. 저는 이거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길이고요. 비아파트 우리가 아파트 시장만 보게 되면 뭐 전세가 올라간다. 2026년 되면 더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비아파트 시장은 전세 사기, 역전세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저라도 만약에 제가 사회 초년생이어서 비아파트에 임대로 가야 된다면 따져보고 모르겠고 내 전세금이 불안하니까 그냥 저라도 월세 갈 것 같거든요. 지금 월세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쉽게 못 막고요. 정부가 총력 투쟁을 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대책 없는 것 같습니다. 얘기해보게 되면 회의 가서 뭐 이런 얘기해보면 사실 그닥 별 의지가 좀 공급을 많이 하던 역세권 청년 주택 같은 경우도 사업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이잖아요. 그렇죠. 또 그 물량 가지고도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예. 물량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쉽지도 않고 전세도 불안하기 때문에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에는 자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이라든지 뭐 그린벨트 푸는 것도 다 10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면 이 짧은 기간에 채워주는 게 비아파트로 공급 물량을 좀 채워줘야 되는데 지금 공급자들 주변에 있으시잖아요. 누가 지어요 지금? 제 주변에도 자기 다 자본 죽을 비율도 판인데. 30%를 올리라 그러고. 아유. 그러니까 지금 비아파트 공급하시는 분들이 다 아사 직전인데 이 상황에서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늘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급 물량 더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만 바라보지 말고 정부나 국회도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이런 고민 제발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2025년 부동산을 전망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제시해 주신다면? 하나의 키워드를 제시한다면 저는 일단 상저 하저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겠다.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기회를 잡자. 우리가 집값 떨어지면 집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어려운 거 알잖아요. 떨어질 때는 막상 못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확실한 우리가 기준은 좀 잡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반드시 이 시기가 지나면 현재도 지금 우리가 2021년까지 이제 상승장이 마무리되고 조정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조정의 터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상승장 다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 상저 하저가 될지 상저 하고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으나 이때 2025년이 작업력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25년 상반기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지금 막막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또 집 마련하는 시기가 언제일지를 지금 저울질하시는 분들도 시장에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담지성이 여러분과 함께 고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계속 저희와 함께 고민 나눠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의 지성인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